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우연용은 자료를 요새 많이 냈는데 네. 그냥 뭐 자꾸 그냥 매크로 쪽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 잘 안 했는데 오늘은 그 22가 좀 시사점이 있어서 그것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뭐 우리 주니어 애널리스트에서 한번 도발을 한 건데 이번에 금통에서 50pp 할 수 있다고 누가 다들 내가 그 말하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도 우연 연구원이 한번 이제 자기 의견을 좀 강하게 얘기하는 벌써 이런 게 애널리스트가 돼서 저도 기쁘고 근데 이제 요새 사물놀이라는 말 있는 거 알아요? 채권 시장 사물놀이. 사면 물리고 뭐죠? 역시 놀면 이익 난다. 채권 시장 난리예요 지금. 정말 제가 우리 주식시장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요새 채권 시장 정말 막 말고 다들 막 얼굴 막 울상이시고 국고채 3년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거의 제가 이거 말고 그 지난주에 냈던 자료였던 것 같은데 그날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그날 녹음을 못한 게 좀 아쉬운데. 네, 그 당시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기준금리를 한 2번 인상을 한 정도를 더 반영을 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0bp 정도 인상을 한 수준을 이미 반영을 한 상태였었는데 지난주 글을 쓸 때만 해도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단기물 금리, 3년물 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에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시장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미국채도 단기물이 조금 상승하고 장기물이 하락하는 모습이 최근에 또 나오면서 그렇지. 근데 또 막 채권시장 자체가 왜 혼동스럽냐면 단적인 게 미국채 10년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1.7 갔다 막 1.5 갔다 막 진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금리가 이제 저금리로 가는 것 같지는 않죠. 이제는 완전 방향 잡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낮은 건 맞아요. 사실 금리가 뭐 10년물 미국채 뭐 10년물이 지금 1.67 왔다 갔다 67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2.4%대였나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리 레벨은 낮지만 이게 최근에 이제 뭐 한 달 전, 뭐 2달 전 수준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이제 그 방향성 자체는 금리는 올라가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는 벌써 하기 시작했고 연준 같은 경우도 내년에 뭐 인상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다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물은 그래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물은 사실 두 가지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기대 인플레에 대한 베팅이 만약에 살아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장기물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방향이 맞을 테지만 최근에도 나오는 시각들은 기대 인플레도 좀 꼭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만큼 못 따른다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기준금리가 좀 앞으로 인상이 앞으로 당겨져 오면은 그만큼 경기 둔화, 경기 속도,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러면 장기물을 또 매입을 하거나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또는 특히 미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더 몰리는 상황. 그리고 더 테이퍼링 이슈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글로벌 자산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안전할까라 보면 아무래도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게 미국 증시가 강한다고 우리 증시가 꼭 강한 것도 아니라는 것 주식시장이 확인됐지만 채권 시장도 옛날에 금리가 어떤 경기의 시그널링의 의미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굉장히 수급 논리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워낙에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 당국이라든지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구두성으로 이제 물량 조절하겠다 또는 통한채 발행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물 시장 쪽에 수요도 부진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물량까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은 수요 플러스 공급 두 가지 문제가 다 생기기 때문에 약세가 더 심화될 수 있는 분위기인 거고 외국인들의 선물, 국채 선물 보시면은 엄청 팔아요. 엄청 매도치더라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 자체도 조금 약한 상황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금통위가 11월 23일인가 25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한 달 조금 안 되게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벌써 이만큼 급등한 상황이니까 그 전까지 금리 방향성이 진짜 계속 올라갈지 또는 옆으로 좀 횡보할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금통위에서 제가 코멘트 나중에 드릴 테지만 그러니까 다음에 연속해서 인상을 한다든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를 한다면은 단기물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에서는 50bp 인상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 레벨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좀 매파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10월 금리 인상까지도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논리대로 갈 거면 사실상 10월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상을 하고 하는 게 조금 한 번 더 한 번 연속하는 게 맞았지. 금리 예. 레벨 자체도 이제 네. 좀 합당한,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단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고, 이제 미국채 시장에서 단기물 약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매수 심리까지도 약해진 거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사실 아침에 무슨 말했냐면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채권 시장 좀 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친한 것은 아니어서 했더니 네. 주식쟁이들 별로 관심 없거든. 그래서 네. 이제 뭐 어떤데요? 그랬더니 채권 시장 저렇게 변동 생기면 우리 증시 이렇게 단단할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그쵸. 이제 했더니 어느 정도인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러니까 했는데 깜짝 놀랐더라고요. 안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이 뭐 오늘 이리온이야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뭐 네. 그런 뭐 태어나니까 말하자면 오늘도 상당히 좀 주춤할 줄 알았잖아 사실. 그죠. 어제부터 또 물량 수급을 그저께부터 조절한다고 얘기하니까.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오늘도 치고 가버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이제 구두성으로만 하면 안 될 것 안 먹히는 것 같고, 같아요.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또는 국제당국이라든지 좀 안정화 조치가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25bp를 할 거라고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25bp만 인상을 했을 때도 이미 기준금리랑 그 3년물 그 금리 스프레드가 사실상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빅스텝으로 인상을 해야 그간의 괴리를 좀 축소를 하고 아니 내가 사실은 레벨 자체를 우리 좀 우연 형은 맞출 나도 수 있지 빅스텝 갈 수 않을까.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몰라 주니어의 칙이라고는 받아주겠지만 얘가 좀 공격적인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 실제 금리는 그 정도 반영하고 있거든 이미. 맞아요. 그럼 레벨 네. 자체가 근데 50bp.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많이 시장 오래 보신 분들은 말씀할 수 아니, 있고, 오래 당연히 산 저도 분은,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 뭐 거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는 빅스텝으로 인상을 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치, 우리나라. 인하할 때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난 금통위에서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굳이 이주일 총재가 이제 그러니까 인상 시점 플러스 그 인상 폭에 대한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시점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뭐 연속 인상에 대한 인식 정도만 심어줬어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계속한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폭에 대한 얘기까지 포괄이 된 개념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빅스텝도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미국처럼 빠르게 인하를 했던 만큼 인상하는 것도 사실 면준보다 빠르게 뭐 경제 상황 때문에 인상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상황이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상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 11월 금리 50bp 인상은 아직까지 저는 대선 전 인상은 사실 베팅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대선 전에는 금리 못 올린다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까지는 또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월에서 50bp 인상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다. 왜 요즘 이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네. 우리 부동산 가격에 그 데이터 올렸어요. 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떤 대선을 앞둔 정권을 그 선거 앞두고서 부동산이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 주담대 대출금리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려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준까지 가려면 기준금리 건드리는 거고 채권 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건 주식쟁이 입장에서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내가 부동산 가격 데이터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굉장히 옆으로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이 더 나와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인데 네.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환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미국 경제지표 얘기도 있지만 ECB의 라가르도는 뭐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보죠. 이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ECB가 가장 완화적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일본이랑 ECB 두 개가 그렇죠. 제일 완화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BOJ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저께였나요? 어제 이제 ECB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BOJ는 사실 정책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더 많이 해나가는, 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대출을
뭐 예를 들면 뭐 친환경 관련된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기준금리 더 인하를 한다 해도 뭔가 경제 측면에서 더 나아질 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본은 사실상 그 내부에서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되는 국가다라고 최강희 고모스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일본을 뭐 중요한 국가긴 하지만 정책적인 변화가 지금 되게 나타나기 어려운 국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2는 이제 뭐 원래는 하반기 정도에는 오히려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원래 저희는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독일 총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흘러갔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독일에서 그 메르켈 후임자로 올라온 연정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유로존 자체에 대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은 뚜렷하게 못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것도 좀 최강희 검사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했는데 네. 그냥 우리가 다 컨선대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메르켈이 물러나고 나면 한민당에서 좀 이게 좀 네. 아주 아름답게 녹색당이 껴버렸잖아. 녹색당이 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버렸냐면 러시아의 어떤 파이프라인 이슈도 해결이 네. 안 되고 있고 사실 맞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재정 같은 것도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사실 금리가 움직이면 유럽은 모든 스트럭처가 지금 다 마이너스 금리에 여기야말로 정말 취약한 나라 아니에요? 금리가 움직이면? 그렇죠. 여기는 또 이제 그 취약한 국가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지 그치. 스페인 이런 애들도 그 예전처럼 남유럽 재정위기처럼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무슨 여력이 있는 말이냐면 상황인 유럽이야말로 거고. 지금 금리에 취약하니까 얘들은 무슨 술 써서도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글로벌 기조가 지금 상승하는 그렇죠. 구조로 가다 글로벌 기조가 보니까.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22는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회복은 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건 있고, 인정하죠, 저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도 당분간은 높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거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국가는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이머징 너무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 또 기준금리 인상 엄청 했잖아요. 왜 이렇게 빠르게 거기는 네, 또. 엄청 빨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멕시코라든지 체코, 헝가리 이런 애들 이미 기준금리 엄청 인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이제 올해 중반 정도부터 이미 기준금리 인상에 나가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이머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가 같은 경우가 이머징에선 조금 취약하게 반응했던 또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던 것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확인이 됐었던 거고요. 환율 측면에서도 이러한 국가들의 환율이 조금 평가절하가 심화가 됐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었는데,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도 중앙은행에서 제로 금리에서 25p 인상을 했어요. 노르웨이는 좋았거든. 주가도 좋고 다 좋았어. 그리고 여기는 경제 되게 좋게 봐요. 지금 이미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맞아요.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물론 저 위에 북유럽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완전 긴축은 아니지만, 기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통화로 쓰이고 있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엊그제 그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QE 종료를 하겠다라고 당초 예상보다 2개월 빨리 QE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리하게는 중앙은행들이 긴축으로 가져가는 방향인 거고, 다음 주에 영란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분위기고, 다음 주도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어제 밤에 있었던 ECB에서는 사실 전환의 시그널을 거의 없다라 보고 있거든요. 환호한 거죠. 그죠. 뭐 정책 변화가 없었으니. 근데 이제 뭐 라가르드가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다음 12월 회의에서 PPP 다음 스텝, 뭐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지금 22는 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는 아직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일시적인 요인인데,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상승 요인으로 꼽았던 게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 부족하고 뭐 높은 에너지 가격, 이 두 가지가 좀 크게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독일에서 그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VAT를 인하했던 거에 대한 기저 효과가 내년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로는 없어진다, 해소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라든지 뭐 그린 에너지 때문에 뭐 그린 인플레이션인가요?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물가의 상방 리스크를 인정하긴 하는데, 2022년도 물가는 사실상 이런 상승 작용을 했던 요인들이 해소가 되거나
물가 상승률 계산할 때 이제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2022년도에 물가 상승 압력은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커머디티가 올랐으니까 소재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린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 그린이라는 단어 유럽이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있거든. 여기는 엄청 뭐 그린 관련해서 그쵸, 그러니까 뭐 근데 그때 텍스라든지 내가 많이 하니까. 보기에는 그거를 제외해도 이미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의외였어 사실. 내가 오늘 녹음을 굳이 하자고 한 거는 네. 이 시비에서 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다음 주에 이제 미 연준을 볼 때 바라볼 때 일부에서는 이번에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니까 150억 불 이상을 우리가 네. 줄일 수 있단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 가라앉아 버린 거지 지금.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까지 연결해서 보면 다음 주에 알아서 발표되겠지만. 일단은 뭐 첫 시작부터 굳이 시장에 쇼크를 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 텐트럼은 이번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굳이 지금 컨센에서 150억 달러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점진적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굳이 자본을 만들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150억 달러 정도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경제 회복 속도라든지 물가에 대응해서 정책을 뭐 빨리 변화를 하고 싶다면은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측면으로 하지 그렇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네. 뭐 전적으로 다음 주에 미국 그거는 별로 뭐 노이즈 요인은 근데 아니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15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나온다면 이건 진짜 분명히 매파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다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이 된 내용들이 사실 150억 달러라고 이미 조금 시사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 경로가 내년 중반경에 종료가 되는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150억씩 하면 사실 8번 줄여야 되잖아요. 3학년 1200억. 끝나 그게 딱 개월이 맞거든 그게. 6월이면 끝나. 근데 원래 1년에 회의를 8번 해요. 그러면은 중반에 끝내려면은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걸 확대한다는 얘기거든요. 맞네. 그 내가 그걸 왜 생각을 못했지? 매달 이렇게 매달. 그치. 그럴 수- 아니면은 그냥 원래는 테이퍼링 결정을 할 때 회의에서 결정하거든요. FOMC가 있는 달에 그 다음 달부터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이면은 8월 달, 뭐 7월 달에 끝날 수는 있는데 통상 과거 사례를 보시면 테이퍼링 결정은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8번의 회의가 필요한데 중반이라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매 회의마다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네, 생각해야 사실 될 것 150억 불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누가 자꾸만 그래서 나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그렇다고 뭐 22의 이런 입장도 사실은 스탠스가 완전히 전혀 안 변한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뭐 그쵸. 일단은 계속 ECB에서 얘네들이래요. ECB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가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얘는 물가만 보거든요. 연준은 고용하고 물가 두 개 그러니까. 보는데 얘는 물가만 보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가 마이너스 물가였어요. 마이너스 0.3 그치. 연초 뭐 작년만 해도 근데 최근에 상승률을 제가 여기 그려놨는데 3.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올랐다니까 여기도. 네, 지금. 근데 이제 과거에 2008년 7월에 4.1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4까지 그래도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런 거에 대응해서 지난 7월 달에 프레임워크를 좀 바꿨죠. 그러니까 얘네도 뭐 연준의 AIT만큼은 아니겠지만 2%를 상회하는 물가 수준을 용인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라서 일단은 최근의 흐름 그다음에 당분간의 물가 상승률은 2%를 넘는 거를 인정을 한 상황이다. 근데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안정될 거다 보고 있는 거고 3페이지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전망치가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9월달 회의에 정한 전망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2.2%고 내년에 1.7%예요. 목표 물가가 2%인데 내년에 그 목표를 하회한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상향 조정될 수 있겠죠. 근데 9월 달에 바라봤을 때는 이제 감안을 해서 전망을 했을 때 내년에는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물가가 나오겠다라고 그 ECB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아래로 간다는 걸 조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최근에 물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심도 있게 지금 우리가 토의를 했고 논의를 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요인들을 얘기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전망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ECB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은 내년에
방향성 아래로 보고 있고 그 레벨 자체도 뭐 미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 보고 있어서 이렇게 물가에 대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면은 이 시비에서 과연 연준처럼 이렇게 빠르게 정책을 바뀌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시비 자체는 유로존 국가들도 이렇게 하나로 해서 하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어려워요. 요인 아니에요? 그거 보면? 그럴 수 있죠. 테이퍼링은 시작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시작하는 여기는 네. 느리게 가니까 네. 달러 강해지지 않겠어? 그렇죠. 이런 통화 정책만 놓고 보면 그럴 것 물론 같아요. 그게 펀더멘탈 차이를 보는 거지만 네, 그럴 것 같고 그 PEPP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 9월달에 정한 것이 지난 2, 3분기보다는 4분기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테이퍼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부가적으로 200억 유로씩 매달 매입을 하거든요. 순매입을. 근데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매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지금 전망되는 시점이 빨라도 2024년이거든요. 지금 ECB가. 그러면은 거의 23, 24년도까지 매달 200억 유로씩은 매입은 하고 있을 텐데 연준을 생각해 보면은 연준은 테이퍼링 종료되어 있을 거고 기준금리 인상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달러화가 더 뭐 환율로만 보면은 강세 요인 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물론 유로존 경제가 좋아진다면 또 아닐 수 있겠지만 뭐 통화 정책만 놓고 보면은 유로화는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되는 반면에 달러화 측면에서는 연준이 긴축으로 가니까 이런 유로 달러 측면에서는 좀 달러가 강할 수 있는 뭐 정책 방향성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사실 내가 궁금했던 건 다음 주에 미국 연준에서 어떻게 그 FOMC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랑 네.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데 네. 정말 이번 금통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런 거였는데 뭐 제가 금통위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아마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너무 지금 힘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용인하는 것 같다니까. 금리 상승을요. 제스처를 하지 않고 말로만 계속 말로만 하니까 하니까요.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네.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는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아마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발표되면 뭐 단기물 조금 줄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 뭐 왜냐면 또 그런 정도. 12월 달에는 원래 계절성으로 보면은 매입 발행 규모가 원래 적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기물 더 줄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FOMC에서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이 아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과거 사례를 보시면 테이퍼링이 결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테이퍼링 결정이 된다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을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전망도 변화가 생긴다면은 좀 녹아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도 연준 그 파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막 여러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기준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관련돼서 또 얘기를 뭐 하겠죠. 질문하겠죠. 근데 여전히 스탠스는 기준금리와 테이퍼링 간의 관계는 사실 떨어져 있고 그치. 이렇게 말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또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도법은 이미 또 뭐. 네, 12월이 중요하죠. 사실상 이건 그쵸. 정말 공적으로 입장을 그쵸. 발표하는 또 자료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각국의 통화 정책 점검이라고 하면 될까? 너무 네. 거창한가? 그렇죠.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